확실한 바닥에 나온 것인가, 그리고 또 시장의 큰 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이벤트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저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 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강합니다.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불확실성 해소와 낙폭 과대. 네, 이 키워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해외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다우와 나스닥 시장이 낙폭 이후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죠. 나스닥 시장이 오늘 3.59% 이제 급반등으로 좀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자,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독일 지수가 무려 7.92% 이상의 이제 급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진영 리스크 시장에서 자, 크게 유가의 동향들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브렌트유가 오늘 마감이 13% 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지금 현재 1.5% 반등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역시 마찬가지 12% 이제 급락 이후에 현재 1.3%의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발 진영 리스크는 서서히 시장의 이제 주가로 선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들 우리가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다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인들 수급 동향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하락 이후에 조금의 이런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왜?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162.95달러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21선을 회복을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우리가 역배열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게 되면 121선, 61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의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직전 저점이 하회하고 이제 21선까지 858달러 선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다시 저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있는 FOMC 15, 16일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이미 조금 늦은 어떤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빠질 때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보시면. 그러면 해외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특히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 1227원으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약간 손절을 가담을 하면서 파생 쪽으로 하방으로 좀 밀어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만 기조적인 추세는 일단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우리 정책주들 관심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오늘이 쿼터블 위칭데이예요. 그러면 외인들의 어떤 그 대외 변수로 방향을 위쪽으로 살짝 좀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대외 악재 변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약간의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즉 우리 시장에서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기초자산을 한번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자, 작년 1월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상승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음 주 15, 16일에 FOMC가 있어요. 그죠? FOMC에서 통화정책이, 우리가 0.5%로 금리를 인상할 거냐. 그러니까 QT. 즉, 지금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고 앞으로 이게 동시에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0.5%로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 즉 성장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은 성장과 그죠? 물가 상승.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내일 어제 이제 우리가 중국의 PPI 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급락 나왔지만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시장은 결국은 또 물가 상승 CPI 지수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즉 성장과 물가가
이게 어떻게 이제, 그죠? 먼저 우선순위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내일 물가 성장률 CPI 지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크게 변동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이미 저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도가 외인과 기관들이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무수할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화요일이었죠. 어제는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 제가 용기 있는 자만이 미남 미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잠깐 보시자고요. 종목으로 보시자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낙폭과대예요. 네이버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가 지금 낙폭과대로 그죠? 지금 33만 1,000원으로 이제 오고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정도 낙폭과되면 바닥권에서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목별로 다 올라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그죠? 바닥을 형성을 하고 88만 4천 원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벌써 9만 8천 원 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상승의 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올라올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낙폭과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고 낙폭과대 굉장히 지금 박앤세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화요일 시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그룹주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펄어비스 이런 애들은 먼저 그죠? 화요일 날 바닥을 찍고 올라와기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예,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추세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어느 뭐 한 종목 두 종목에 그저 집착을 하기보다도 시장의 어떤 그 순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대선 정책주들이 굉장히 못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제 당선으로 인해서 이 원전 수혜주들, 정책주들 보시면 보성 파워텍도 보세요. 오늘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심이 요청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보시면 예, 건설 정책주도 보시면 신혼종합개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관심권에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과학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먹거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무수할 구간이 아니다. 물론 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별 구간에 있어요. 역별 구간에 있는데 우리가 자,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들.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요. 자, 요거 한번 길게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주가가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국면이 한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에 여기서 이제, 그쵸? 예, 급락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241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슈팅이. 그래서 지금, FOMC, 연준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지금 보게 되면 양적 완화를 지금 QE 1, 2, 3를 하고 4를 하고 그리고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국면에서 이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면 이 모든 어떤 그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서 취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시장도 외인들이 약간의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이 1228원에서 약간 로스컷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현물 쪽에서 매수했던 물량들도 약간의 손절을 감안한 그죠? 예, 약간 물량을 축소하는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시장만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시청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자체가 전기전자 업종이란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들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누적을 보게 되면 3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 좀 짧은 어떤 물량을 축소하며 손절을 들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상쇄를 한단 말이에요. 외인들은 절대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 이 구간에서 약간 수익을 가져가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조 자체는 약간의 어떤 그 지금
진양적 리스크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시 상황이 약간 좀 장기화 국면에 있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고 그게 아시아 신흥국이라든지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시장에 특히 유럽 시장에서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오늘 유럽 증시 마감을 보세요, 여러분. 독일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7.9%.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수할 구간이 아니고요. 이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여기서는 빠질 때 매수를 하고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매도하는 국면이 아닌 서서히 주식을 모아가는 관점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요. 저는 오히려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거래소 시장이 57포인트 2% 상승에 코스닥 시장이 2% 상승이죠.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매매에 가담하는 관점으로 오늘 오후 시장 이어가시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보자. 매수 강력하게 외쳐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